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IS 스키 월드컵 루카 대회 스키점프 남자 라지 힐 경기를 김용수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023-24 시즌의 이 FIS 스키 월드컵 스키점프 첫 번째 대회입니다.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총 32개의 월드컵 대회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 가을 시즌 때 선수들이 본인 기량을 평가하고 싶어서 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대회에서 본인의 기량 그리고 팀의 경기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각 팀 그리고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자, 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선수들은 저렇게 게이트에 앉는 순간부터 기술에만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 노르웨이의 포르팡 선수입니다. 이렇게 스키 점프에는 시그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록색이 주어졌고 이 지도자는 코치는 선수가 가장 좋은 바람에 출발시키는 그런 종목입니다. 테이크오프. 네, 사실 1번 선수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처음에 하는 거고 그리고 네. 첫 번째 선수는 아무래도 이 인런 스피드가 사실 잘 나가지 않는 타이밍에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평상심을 잘 이용하면서 인런 스피드와 도약을 잘 활용을 했고 공중자세도 아주 깔끔하게 잘 펼쳐냈습니다. 그럼 이 스키 점프는 처음에 출발하는 선수보다는 아무래도 뒤쪽에서 뛰는 선수들이 좀 유리한가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핀란드 이 경기장 같은 경우는 습도가 많아서 이렇게 성에 같은 게 많이 끼게 되어 있거든요. 네. 많이 뛰면 뛸수록 인런 트랙의 스피드가 조금 더 나아가는 효과도 있기는 해요. 자, 다음 선수는 일본의 나이토 토모후미 선수입니다. 자, 이 스키 점프는 착지까지 가장 멀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비행해서 착지하는 경기인데 멀리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세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키 점프에는 거리 점수와 자세 점수가 있거든요. 네. 두 개의 합을 최종 점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5명의 심판이 20점의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약부터 착지하고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까지의 자세 점수를 보고 감점을 해서 가장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뺀 3개의 심판 점수가 합산된 게 자세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선수는 미국의 앤드류 올라우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타이밍이 늦은 거를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간이 이렇게 활강을 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는 지금 도약하는 타이밍이 살짝 늦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실 허공을 차게 되거든요. 추진력이 발생을 하지 못하고 스키가 들리면서 낮게 깔려가기 때문에 비행거리가 많이 나오지 않게 되죠. 이 스키 점프 선수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몸무게라고요. 네, 맞습니다. 선수들이 인런 스피드 대부분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좀 덩치가 있으면 멀리 가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렇지만 도약 이후에 바람을 타고 이용을 해서 멀리 날아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선수 생활하는 동안은 다이어트에 일생을 바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선수 출발합니다. 이탈리아의 브레사돌라. 네. 도약 이후에 스키가 자연스럽게 들리고 밑으로 깔리면서 스피드가 죽지 않고 양력을 이용해서 쭉 깔려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일단 인런 자세 좋았고 도약 이후에 상체가 들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되면서 비행거리를 늘려가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조반니 브레사돌라 선수입니다. 자, 133m를 날았고요. 자, 다음 선수 미국의 에릭 벨쇼. 테이크오프.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예. 도약 이후에 상체가 전체적으로 섰기 때문에 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비행거리가 좀 안 나올 것 같다 싶었는데 바로 자세를 고정시키면서 비행거리를 늘리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미국 선수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선수가 18세예요. 이 선수는 미국 선수고 19세인데 네. 전체적으로 미국 선수들이 연령대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다 잘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 중에 평균 나이가 지금 26세 정도 되거든요. 근데 18세, 19세 정도 되는 선수들은 사실 경험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런 큰 대회에 출전할 때 심장도 많이 뛰고 실수도 많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깔끔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체콘 선수입니다. 자, 128.5m를 날았습니다. 네, 이른 자세 좋았고요. 도약도 타이밍이 아주 좋았습니다. 스키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람을 잘 받으면서 비행거리를 늘려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간혹 스키가 가면서 떨어지는 선수가 있는데 이렇게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선수는 끝까지 유지하면서 비행거리를 늘리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출발대 대기를 하고 있고 초록불 들어왔습니다. 노르웨이의 프레드릭 벨름스타. 노르웨이 팀은 굉장히 강국 중에 하나거든요. B팀에서 A팀을 올라오고 A팀을 유지해서 끝까지 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오랜만에 보는 새로운 얼굴 중에 한 명입니다. 도약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상체가 쭉 눌러지면서 비행 높이가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높이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선수는 폴란드의 파벨 바세크 선수입니다. 폴란드 팀은 국민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의 뭐 양궁처럼. 네. 그래서 어딜 가나 핀란드 팬들은 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원을 받고 하면 굉장히 사실 힘도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깔끔한 퍼포먼스와 자세 점수 잘 받았습니다. 자, 다음 선수도 역시 폴란드 선수입니다. 피오르트 질라. 작년 시즌 월드컵 토탈 6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도약 이후에 살짝 가라앉는 모습에 비행거리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았지만 그걸 유지하면서 점점 스피드를 내고 스키가 바람을 받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포기를 해서 자세를 접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거의 10m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끝까지 자세를 유지하면서 비행거리를 늘리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 코치가 매우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뭐 새처럼 날아올라서 관중의 환호 속에 착지하는 이 느낌이 정말 짜릿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끔 스키 점프를 하고 날아갈 때 기분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하는 소리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기분은 짜릿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스위스의 킬리안 파이어 선수. 네, 도약 때 무릎각, 상체가 들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았지만 스키가 상대적으로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비행 높이가 많은 손실을 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비행 거리에 큰 손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몸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만큼 스키가 빨리 들려줘야 높이가 살면서 비행 거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노르웨이의 크리스토퍼 에릭센 순달.
테이크오프. 저 착지 자세를 그 텔레마크 자세라고 하잖아요. 어떤 유래에서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텔레마크 자세인데 스키 종목에 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네. 텔레마크라는 스키가 있어요. 그래서 텔레마크 스키는 턴을 할 때 지금 비행 자세도 좋고 지금 랜딩을 할 텐데 딱 저 자세로 턴을 하는 스키가 있거든요. 그 유래에서 나왔습니다. 자, 멋진 자세로 착지를 보여줬던 노르웨이의 수인달 151.8. 네, 전체적으로 도약 이후에 스키가 몸에 바짝 붙으면서 스피드가 죽지 않고 계속 나면서 깔려서 비행거리가 느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IT 아이그로 에스토니아 선수입니다. 에스토니아 선수들이 사실 선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꾸준하게 월드컵 무대에 지금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같은 경우 스키가 바람을 잘 받으면서 비행거리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월드컵 무대에 선수들이 출전을 하면서 모습을 보여주면 자국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기분을 업시키면서 선수들도 힘을 내면서 연습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자, 현재 3위 기록 안드레아 캄프레게르 22살의 이탈리아 선수입니다. 네, 좋네요. 예선전에서 19위를 했어요. 사실 앞번호 선수들이 이렇게 19위 정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기력이 펼칠지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 도약 때 살짝 타이밍이 늦고 무릎이 뒤로 빠지면서 전진하는 모습은 없긴 했지만 스키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람을 받으면서 양력을 이용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코치도 무척 좋아합니다. 네. 144.2 현재 3위 기록으로 경기를 마칩니다. 자, 이 선수가 지금 최연소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선수들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그리고 좀 전략적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착지 미국의 테이트 프란츠. 네. 전체적으로 바람이 일정하게 잘 불고 있는 것 같고 있는 자세 아주 좋았고요. 도약도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후에 몸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스키가 바짝 붙는 모습도 굉장히 좋았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텔레마크 자세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네, 현재 5위 기록입니다. 테이트 프란츠. 이렇게 어린 선수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주 좋은 경기력을 펼치면서 자기만의 경기를 해냈습니다. 다음 선수 불가리아 블라디미르 조그라프스키. 네, 조그라프 선수는 이번 여름 시즌, 그러니까 스키 점프는 지금 눈에서 하는 겨울 시즌이 있고 네. 여름에 인조잔디에서는 여름 시즌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걸 썸머 그랑프리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썸머 그랑프리 때 토탈 1위를 했던 아주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겨울 시즌은 어떨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했었는데 여름의 경기력이 그대로 잘 나왔습니다. 요즘에 이 스키 점프도 과학 훈련이 대사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이 아닌 스포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굉장히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접목이 돼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스위스의 지몬 아만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비행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시몬 아만 선수는 스위스의 스포츠 영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미국 선수 18살 선수가 있는 반면에 42살로 스키 점프 지금 선수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굉장히 스위스에서는 상징적인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끝까지 월드컵 무대에서 얼굴을 비춰주면서 자국에 있는 스키 점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 보이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자, 현재까지는 이 불가리아의 블라디미르 조그라프스키 선수가 이 157.1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뒤쪽 출발하는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성적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선수부터 이제 월드컵 포인트가 이제 점점 많아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뒤로 가면 갈수록 경기력이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25명의 순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차전은 이제 모두 50명이 이 경기를 이어가겠고요. 마지막 50번째 주자로 강력한 우승 후보죠. 오스트리아의 슈테판 크라프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FIS 스키 월드컵 루카 대회 스키 점프 남자 라지 힐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차타공인 겨울왕국 핀란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FIS 스키 월드컵 루카 대회 스키 점프 남자 라지 힐 경기를 김웅수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2023-24 시즌의 이 스키 월드컵 스키 점프 첫 대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안드레 탄테 선수는요, 노르웨이의 탄테 선수가 출발합니다. 탄테 선수 도약 이후에 왼쪽 스키가 살짝 들리면서 중심을 잃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인원자트 아주 좋고요. 도약은 좋았지만 왼쪽 스키가 들리면서 중심을 잃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비행 거리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심판 자세 점수에도 마이너스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151.1 현재 3위 기록. 다음 선수는 핀란드 니코 퀴토사호 선수입니다. 지금 핀란드에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선수들은 경험이 없는 선수들은 자국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해서 힘이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해요. 네, 이 선수 그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은 그대로 잘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국에 이런 그 스키 점프대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크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점프대가 몇 개가 있나도 굉장히 중요한 게 한 점프대에서 적응이 돼서 훈련을 하게 되면 다른 점프대에서 또 적응하고 본인들의 경기력을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습을 할 때 선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점프대를 이동하면서 빨리 그 점프대에 적응하는 훈련까지 진행을 같이 합니다. 네. 자, 다음 선수도 역시 핀란드입니다. 안티 알토. 지금 갸웃했는데 지금 도약 이후에 스키가 살짝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스키가 들리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운 표현입니다. 이렇게 도약 이후에 스키가 바로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스키가 들리지 않고 한참 밑에 쳐져 있기 때문에 비행 높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비행 거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역시 이렇게 그 점프를 할 때 힘을 폭발시키는 기술이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이게 점프대가 다 같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미세하게 다 달라요. 그래서 선수들이 빨리 그 점프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약하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자, 다음 선수는 슬로베니아 도멘 프레우즈. 착지. 네. 네, 도약 타이밍 좋았고요. 오른쪽 스키가 살짝 늦게 들리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중심 흐트러지지 않고 비행 자세까지 유지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텔레마크 착지를 할 때 두 발로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 더 안전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스키 점프도 어떻게 보면 연기라고 보면 연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잘 표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힐 레코드를 갖고 있는 선수죠. 그라네루트.
자, 2022년에 150.5m를 날아서 이 힐 레코드를 갖고 있는 노르웨이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시즌 월드컵 토탈 1위를 했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선수의 그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그 자세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스키와 몸이 잘 일정하게 잘 맞아 떨어졌고 흔들림도 적었고 스키가 바람을 받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양력을 받으면서 공기를 이용해서 비행거리를 늘리는 모습이 좋았고요. 비행거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텔레마크 착지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마크 착지까지 안전하게 잘했습니다. 네, 그란네루트 선수가 1위로 올라갔고요. 슬로베니아의 라니셰크입니다. 네, 비행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도 안정적으로 착지를 잘 해냈어요. 힘찬 테이크오프. 네, 일단 슬로베니아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인런 자세, 활강하는 자세 때 무릎각이 굉장히 낮아서 도약할 때 몸이 전진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비행 자세도 아주 좋았고 비행거리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마크 착지까지 완벽했습니다. 역시 각 나라마다 국가별로 그런 좀 특징들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자, 스위스 선수입니다. 그레고 데슈반덴. 이 선수도 현재 32살입니다. 네. 지금처럼 비행거리가 늘면 네. 착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전 두 선수는 어떻게든 텔레마크 자세를 잡았는데 지금 비행거리가 너무 많았고 착지하는 구간이 경사가 없기 때문에 착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행 자세가 좋았고 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비행거리가 굉장히 좋았네요. 이런 섬세한 기술 하나하나가 이제 기록과 순위를 또 좌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텔레마크 자세 하나로 심판 점수가 최대 6점 이상 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비행 거리가 많아지면 네. 뒷선수들은 그 이상을 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게이트를 낮춰서 선수들 안전을 보장시키고 대신 게이트가 낮아지는 대신에 인런 활강하는 스피드가 좀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랬을 때는 게이트 팩터가 적용이 되면서 게이트가 이동한 만큼의 보상 점수가 또 먹여지는 그런 나름대로의 룰이 있습니다. 자, 1위가 되기 위해서는 146m를 뛰어야 되는데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바람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잘 불어주고 출발하는 게이트도 굉장히 선택을 잘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주리들이 공식 연습을 통해서 게이트를 조정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선수들이 비행거리를 많이 늘려주고 많이 날아갈수록 보는 관중들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뒷바람이 불어야 조금 유리할 것 같은데 네. 뒷바람은 좀 위험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바람을 바라주면서 선수들이 스키를 이용해서 양력을 받으면서 날아가는 비행기의 원리랑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비행기도 뒷바람이 불면은 양력이 줄어들어서 위험한 바람일 수도 있는데 스키 점프도 똑같습니다. 자, 프루츠가 이제 1위로 올라갔고요. 다음 선수는 독일의 칼 가이거 선수입니다. 자세 좋은데요? 네. 확실히 뒤쪽으로 갈수록 좀 비행거리가 이 선수들 많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파워도 그렇고 공중 자세 네. 그리고 특히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스키가 양력을 잘 받고 그걸 이용해서 가는 능력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좋은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위로 올라갑니다. 168점. 독일의 칼 가이거 현재 1위. 자, 이 선수도 좀 주목을 해봐야죠. 오스트리아의 얀 페럴 선수입니다. 테이크오프. 네. 오. 이렇게 뒤에 있는 선수들은 비행거리가 사실 144.5m를 날았잖아요. 지금 여기 힐 사이즈가 142m인데 네. 힐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이
142m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위험하다는 것이거든요. 이 힐에서 가장 멀리 안전하게 뛸 수 있는 곳이 142m인데 그 이상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착지를 했어요. 자, 1위로 올라가죠. 네. 얀 회열 선수가 147.6 1위로 올라갑니다. 역시 오스트리아 미하일 하이베크. 이 회열 선수와 비교하면 비행 거리는 조금 작게 보이고요. 네. 지금 게이트가 지금 1개, 2개 이상 내려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런 스피드가 뒷번호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네요. 아무래도 게이트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출발 위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인런 스피드가 줄기 마련인데 전체적으로 뒷번호 선수들이 인런 스피드가 빠릅니다. 자, 현재 5위 기록입니다. 미하일 하이베크 선수였고요. 자, 슬로베니아 티미 자이츠. 자, 인런 스피드가 시속 87.7km. 네. 네, 스키 점프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런 스피드,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의 도약, 네. 그리고 안정적인 자세, 비행 자세, 그리고 안정적인 랜딩하고 볼 라인을 지날 때까지의 요소들인데 인런 스피드가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거든요. 현재 2위 기록입니다. 168.1. 슬로베니아의 티미 자이츠. 네, 비행 거리가 많이 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텔레마크 자세를 취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경기력을 다 펼쳐야 되는 이유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점수, 마이너스 점수가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비행 거리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바람이 좋지 않은 타이밍에 뛰었을 때는 또 플러스 점수가 주어지는 윈드 팩터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다 펼쳐내야 됩니다. 자, 독일의 필리프 라이문트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군요. 이 모든 기술이 완벽하고 플러스 바람이나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자, 154.2고요. 현재 10위 기록입니다. 독일의 라이문트. 네, 고바야시 료유. 이 선수가 이제 베이징 때 노멀 힐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죠. 네, 맞습니다. 이 일본에서 최근에 다시 살아나면서 월드컵 토탈 우승도 2차례 했고요.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경기력,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인런 이후에 전체적으로 몸이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스키가 바로 당겨지면서 몸에 붙는 모습이 굉장히 빠른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중에 날아갈 때도 스피드가 죽지 않고 계속 떨어지면서 스피드가 살아나면서 비행 거리가 늘어나는 아주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체형에 맞게 이제 공중에서 양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이런 기술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일본 선수가 지금 4명이나 이 월드컵 대회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게이트를 또 하나 낮췄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번호 선수들이 비행 거리가 높기 때문에 멀리 가기 때문에 다음 선수들은 안전을 위해서 게이트를 낮췄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다니엘 초페니히. 네. 앞 선수들보다 비행 거리가 낮긴 하지만 지금 게이트 팩터에서 지금 플러스 점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텔레마크 자세까지 정확하게 해내야 됩니다. 네. 이 스키 점프도 저 선수들이 사용하는 저 스키 장비 규정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거나 막 신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키의 145% 이상의 스키를 신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바인딩 위치도 또 규정이 있고, 지금 점프복도 다 규정이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양력을 받기 위해서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경기력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규정들이 다 있어서 이렇게 경기를 펼치고 난 다음에 장비 테스트를 또 합니다. 독일의 베링거. 네, 그만큼 이 복장 규정도 참 엄격하다는 이 스키 점프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경기를 펼친 다음에 랜덤으로 장비 검사를 하고 장비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거나 이상이 있으면 실격 처리되는 경우도 매 경기에 한두 명씩 나와요. 특히 이제 베이징 대회 때 좀 실격당했던 선수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긴 했는데 이렇게 매 경기, 매 시즌마다 굉장히 엄격하게 룰을 개정하고 적용을 해서 선수들이 최대한 공정한 상황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이제 국제 스키 연맹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죠. 자, 다음 선수 독일의 슈테판 라이헤. 테이크오프. 네. 확실히 이 뒤쪽으로 올수록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 슬로베니아 이런 선수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채공 시간이 길죠. 채공 시간이 길다는 거는 비행 거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데 네. 스키를 잘 어떻게 이용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현재 1위 올라갑니다. 슈테판 라이헤 174.9. 자, 다음 선수도 독일의 파슈케 선수입니다. 네, 경기력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첫 대회 때 내 팀 그리고 내 경기력이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첫 번째 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수들이 한편으로는 설레고 한편으로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뒷번호 선수들 굉장히 기분 좋은 경기력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즌 첫 대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더 선수들에게는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첫 대회 때 얼만큼 경기력이 살아나는지 여기 내 경기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이 시즌 내내 굉장히 심리적으로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죠. 오스트리아의 슈테판 크라프트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 있었던 1차 대회 때 우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을 봤고 이 선수의 특징은 도약 이후에 높이는 굉장히 낮으나 스피드가 죽지 않기 때문에 깔리면서 스피드를 점점 내면서 비행거리가 늘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자, 이 선수가 올해 나이 30살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슈테판 크라프트. 지금 모니터 왼쪽 상단에 바람이 뒤에서 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코칭 스태프이 다 보고 있으면서 우리 선수한테 가장 좋은 바람에 출발시키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엄청난 거리를 또 보여줍니다. 네, 이 선수의 특징은 굉장히 낮게 빠르게 가기 때문에 비행 높이가 상대적으로 다른 선수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낮게 빠르게 가기 때문에 공중 자세는 아주 좋죠. 텔레마크 착지를 할 때 비행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텔레마크 자세를 하는 게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활강과 도약, 비행, 착지 모든 기술이 완벽하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자, 현재 1위 올라섭니다. 슈테판 크라프트. 아, 역시 크라프트 선수네요. 네. 자, 현재 포인트 187.9포인트로 슈테판 크라프트 선수가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1차전 결과 보고 계시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행 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면 남을수록 착지 자세에서 많은 어려움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거의 모든 선수들이 안정적인 착지까지 하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스위스의
이모프 선수는 이제 97m를 날았고요. 지금 선두와의 포인트 차는 좀 많이 벌어져 있는 50위의 순위를 1차전에서 보여줬습니다. 2023-24 시즌의 FIS 스키 월드컵 스키 점프 첫 대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FIS 스키 월드컵 루카 대회 스키 점프 남자 라지 힐 경기를 김웅수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1차전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이제 2차전으로 이어질 텐데요. 이제 상위 30명이 2차전에 진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50명 중에 20명은 떨어지고 이제 상위 30명만 출전을 하게 되고 네. 상위 30명한테는 월드컵 포인트도 이제 적용이 돼서 이 선수들이 월드컵 시즌 내내 포인트를 또 관리를 해야지 또 좋은 경기력 내지는 본인들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거든요. 이 스키 점프는 아무래도 균형 감각도 필요하고 담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키 점프 선수들은 어떻게 위험하게 저런 높이에서 뛰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 사실은 낮은 힐부터 연습을 통해서 저 높은 힐까지 가거든요. 그런 중에 담력 훈련도 되고 자세 교정도 되고 그렇게 한 5년에서 8년 정도 투자가 돼서 지금 보시는 라질 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스키 점프의 나름대로 루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스키 점프가 도약대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5초 정도 되는 짧은 순간에 맛볼 수 있는 어쩌면 좀 짜릿한 쾌감을 갖고 있는 그런 스포츠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아요. 그렇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 느끼는 희열과 재미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2차전 첫 번째 선수 이탈리아의 조반니 브레사돌라. 인런 스피드가 87.1km 시속. 도약 이후에 지금 상체를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보시죠. 인런 자세는 좋고요. 도약 이후에 상체를 찍어 누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자세를 빨리 만들기 위한 버릇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너무 의식적으로 많이 찍어 누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힘이 부족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지금 아쉬움이 남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 선수가 도약할 때 그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 네. 자, 노르웨이 유한 안드레 포르팡. 네, 코치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네. 그 이유가 도약 이후에 스키가 바로 들려야 되는데 원래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경기력은 바로 스키가 들려서 네. 바로 비행 자세를 잡고 비행거리를 늘리는 그런 선수거든요. 근데 도약 이후에 스키가 들리지 않은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에릭 벨시오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불이 들어오고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나 봐요. 네, 그 가끔 좀 늦게 출발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격되는 사례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자, 안정된 자세를 보여줍니다. 네, 좋네요. 미국도 한때 좋은 선수들이 있긴 했지만 꾸준하지 못해서 보이다 안 보이다 했던 팀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몇 년 동안 미국 선수들이 꾸준하게 월드컵 무대를 보이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뭐 미국 선수들은 터널에서 뭐 훈련을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독일 선수들은 자동차 연구소에서 또 뭐 훈련을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학적인 훈련들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상위 랭크, 특히 월드컵 무대에서는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 프란츠 선수가 이제 최연소 18살이고 에릭 벨쇼가 19살. 이제 이 선수들은 몇 년 후를 이제 내다보는 선수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스키 점프는 한 10년 정도 보고 키워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간혹 이렇게 성적을 미리 빨리 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오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져가면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핀란드의 안티 알토 선수가 준비합니다. 테이크오프. 네. 지금 과학적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투자가 없으면 경기력이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수들이 훈련도 많이 다녀야 되고 장비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들에 맞는 최적화를 찾아가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핀란드 팀이 사실 세계적인 강국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사실 주춤하던 부분들이 투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큰 영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독일의 마르틴 하만 선수가 준비합니다. 26살. 독일 팀과 같이 강국인 중에 이 A 대표팀의 얼굴을 비추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월드컵 무대에서 지금 2차전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기력을 잘 표현해냈는데 이렇게 경험이 사실 부족한 선수들은 2차전 때 좀 더 잘해서 상위 랭크에 올라가기 위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간혹 실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선수는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약 때 타이밍도 늦었고 무릎이 뒤로 펴지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기력을 좀 100% 표현해내지 못했던 게 아쉬웠었습니다. 폴란드의 피오르트 질라 선수입니다. 자, 질라 선수도 36살이고요. 네. 뭐 전성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장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나이대가 스키 점프 있을까요? 일단 평균 나이를 보면 20대 중반쯤이 월드컵 무대의 평균 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스키 점프는 사실 파워, 힘이 좋으면 멀리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체력으로 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타 종목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40이 넘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가깝게는 일본의 카사이 선수가 40이 넘어서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는 정도의 기량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번 대회도 42살의 스위스 아만 선수가 이제 출전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혹 나이가 많음에도 A 대표팀에 합류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기력을 보이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멋진 착지를 보여주는 탄테, 노르웨이 다니엘 안드레 탄테 선수입니다. 이 선수들이 지금 이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3월 거의 말까지 굉장히 많은 대회 그리고 많은 오랜 기간을 소화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대회에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빨리 이겨내고 다음 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나름대로 극복하는 능력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토퍼 에릭센 순달. 이 선수도 A 대표팀과 B 대표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의 기량을 계속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2차전 때 더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상체가 선다든지 하는 이런 실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거리를 늘리는데 조금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1차전 때 좀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은 좀 마음 편하게 2차전 경기 할 수 있겠네요. 네,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1차전에 잘 뛰면 2차전에 또 잘 뛰거든요. 네.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은 2차전에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실수가 또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슬로베니아의 도멘 트레우츠. 네.
공중에서 이 선수가 그 좌우의 그 균형을 잡는 이 자세 어떻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슬로베니아 선수들은 도약 때 몸이 전진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고 오른쪽 스키가 처음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짧은 시간에 스키를 끌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다행히 그 떨어진 스키를 빨리 끌어올리면서 중심도 잘 잡았고 그걸 통해서 비행 거리를 늘리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자, 현재 1위 기록 299.9. 독일의 라이문트 선수가 준비합니다. 테이크오프. 오, 네. 오, 엄청난 비행 거리를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선수들은 2차전에 실수를 실제적으로 많이 해요. 근데 이 선수는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경기력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높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높이가 좋으면 비행거리가 높으면 멀리 나오면 착지가 사실 불안정하기 십상인데 이런 부분도 잘 극복해내면서 안정적인 착지까지 해냈습니다. 자, 310.1 1위로 올라서는 독일의 라이문트. 조그라프스키 불가리아 선수입니다. 네, 타이밍이 살짝 늦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조그라프 선수는 지금 국가에서 불가리아에서 거의 유일한 선수예요. 근데 그 선수가 이렇게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경기력을 펼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모든 스포츠가 그렇겠지만요, 혼자는 좀 외로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간혹 스키 점프가 팀 경기가 아니고 좀 개인 종목이라는 인식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 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모습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팀 훈련을 통해서 훈련 분위기도 높여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위스의 그레고 데슈반덴 선수. 네. 그러니까 같이 훈련하고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선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서 훈련하면서 또 튀어나오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일단 숫자가 많으면 유리하다. 이 국내에서도 이 스키 점프가 비인기 종목이라 소름을 좀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좀 짜릿한 재미가 있는 스키 점프 종목이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2018 평창 대회 이후로 네. 다음의 스키 점프를 위해서 지금 10년 장기 계획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르웨이 그라네루트. 일단 노르웨이 선수들은 도약 이후에 스키가 몸에 붙으면 바람을 이용해서 밑으로 깔리면서 채공 시간을 늘리는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거의 전형적인 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키가 바람을 받으면서 휘는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바람의 양력을 이용을 해서 선수들이 비행 거리를 늘려가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힐 레코드 150.5m의 그 기록을 갖고 있는 노르웨이의 그나네루트 선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하이베크. 공중 자세 때 스키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네, 도약 시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느린 그림으로 보면 도약 때 타이밍이 살짝 늦었고 무릎이 뒤로 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키가 들릴 때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공중 자세까지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흔들리더라도 최대한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고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비행거리를 늘리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죠. 슬로베니아 안제 라니셰크. 네, 도약 시부터 비행 자세 잡힐 때까지 약 20m, 30m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약 이후에 몸이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허리가 펴지면 또 양력을 받지 못하고 쭉 밑으로 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선수가 지금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거리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현재 3위 기록 312.9. 착지까지 가장 멀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비행해서 착지하는 경기 스키점프 남자 라지힐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슬로베니아 프레우츠. 네, 타이밍 좋았고요. 스키가 붙어서 비행 자세가 잡힐 구간까지의 몸이 점점 앞으로 나가는 모습도 좋았고 네. 스키가 처지지가 않죠. 상대적으로 몸이 앞으로 전진하면 할수록 스키 드는 능력이 그만큼 필요한데 사실 그게 기술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내면서 비행 자세, 텔레마크 자세까지 안정적으로 잘 해냈습니다. 자, 현재 1위로 올라서죠. 슬로베니아 프레우츠. 정말 스키 점프는 보면 볼수록 기술의 스포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의 가이거. 테이크오프.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리고 도약 때 파워가 좋고 높이가 좋은 선수긴 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지금 도약 이후에 스키가 바람을 받지 못하면서 쭉 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높이에 비해서 많이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텔레마크 자세를 해놔야 뒷번호 선수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다른 종목들, 그 동계 종목들 선수들과 비교하면 이 스키점프 선수들의 몸무게가 가장 가벼운 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선수들을 다 벗겨놓으면 굉장히 모델처럼 굉장히 마르고 네. 온몸이 완전 근육으로 뒤덮여 있는 선수들이에요, 다들. 23살 슬로베니아 티미 자이츠. 네, 실제로 재밌는 얘기를 드리자면 선수들이 체중 관리를 위해서 스프를 먹을 때도 조금이라도 고기가 들어있으면 다 빼고 먹을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게 체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소치 대회 때 스키점프 선수들의 그 남자 평균 몸무게가 63.5kg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마른 거 아닌가요? 네, 일반인들이 봤을 땐 굉장히 말랐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말랐죠. 근데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말랐는데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피식피식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스에서 선수들 안전을 위해서 BMI를 적용을 해서 본인 키에 몇 킬로를 적용을 해서 선수들은 그 이하로 뺐을 때는 또 불리하게 적용되는 요소가 스키 길을 또 짧게 신어야 되는 또 나름대로 그 안에 룰들이 또 적용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이유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다니엘 초페니히 선수입니다. 21살 오스트리아 선수. 좋네요. 안정된 착지까지. 이렇게 활강을 하고 몸을 펴는 순간 사실은 스피드에 손실을 입게 되어 있잖아요. 몸을 펴는 순간 바람의 저항을 확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내면서 몸을 앞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공중 자세를 빨리 만들고 떨어지면서 스피드를 또 많이 내면서 깔려가고, 이런 부분들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소화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멘탈 훈련도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팀마다 멘탈 트레이너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피지컬 외에 그런 부분들까지 잘 챙기면서 매 시즌 1년 365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비거리가 엄청나네요. 네. 이 멘탈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똑같은 자세 기술이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멀리 가고 어떤 때는 적게 나고, 여기에서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멋진 비행 자세. 네. 이 선수 굉장히 좋아요. 그 높이도 굉장히 좋고, 비행 자세 때 바람을 제대로 받으면 비행 거리가 굉장히 멀리 가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스킬을 이용해서 양력을 이용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현재 1위 기록입니다. 독일의 벨링거. 네, 게이트를 하나 낮췄죠. 이렇게 되면은 5.3포인트가 추가가 돼서 총점에 더해지게 됩니다. 비우스 파슈케. 전체적으로 독일 팀 선수들이 좋네요. 이런 것들이 팀 분위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팀 경기력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개인 종목이긴 하지만 팀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스키가 오른쪽이 들리지 않아서 비행거리가 나지 않을 것 같다 싶었는데, 높이가 계속 살아나면서 비행거리를 최대한 늘리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자, 만족하는데요. 네, 이렇게 서로들 팀끼리 응원하고 하는 모습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확실히 최근에는 이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더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일본 같은 경우는 선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 계속 튀어나오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그 중에 또 경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 좋은 선수들이 많고, 그리고 평균적인 경기력이 높은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스트리아의 얀 회열입니다. 네. 정말 안정적으로 멀리 날아가네요. 네, 맞습니다. 계속 스피드가 죽지 않고 깔리면서 양력을 이용해서 비행거리가 늘어나는 모습이 굉장히 이상적이었고요. 선수들마다 도약 이후에 높이가 높고, 높은 중에 계속 높이에서 떨어지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네. 도약 이후에 스키와 몸이 빨리 만나면서 낮지만 스피드가 죽지 않고 살아나면서 계속 깔려 나가는 선수가 있는데, 지금 이 선수는 깔려 나가면서 스피드가 죽지 않고 살아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 그 활강과 비행 모습이 너무나 좀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네. 25살 오스트리아의 얀 회열. 현재 1위 기록 340.9. 독일의 슈테판 라이헤. 테이크오프. 인런 스피드가 괜찮은데요. 비행거리는 그렇게 멀리 나오진 못했습니다. 네. 이 선수 도약 이후에 높이가 높아서 비행거리 좋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도약 좋았고요. 스키도 잘 들렸는데 스키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땐 바람이 한쪽으로 썩 빠지기 때문에 양력을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짧고 미세한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슈테판 크라프트. 네, 지금 바람의 방향도 맞바람이어서 선수한테는 유리한 바람입니다. 1차전에서 148.5m를 날았고요. 상대적으로 게이트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좀 길죠. 자, 이제 코치의 사인을 따라잡고요. 오, 네. 엄청난 거리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게이트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이렇게 루틴,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 흐름에서 살짝만 벗어나면 바로 실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이 선수는 원래 기본적으로 경기력도 아주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선수한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아무래도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흐름이 있고 그것들을 선수들은 예측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서 한번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도약대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고요. 몸이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도 좋았고 지금 거의 흐트러짐 없이 네. 공중 자세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1차전과 똑같이 148.5m를 네. 날았고요. 안정된 착지까지 보여주는 슈테판 크라프트 선수입니다. 네. 아, 네. 1위로 올라서면서 네, 이번 대회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363.5. 네, 지금 자세 점수에서 20점 만점이 나왔어요. 요즘에 20점 만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5명의 심판이 점수를 채점을 하죠. 네.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이제 제외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만점 연기가 나왔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1차전, 2차전 지금 합산 포인트 점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힐 레코드를 갖고 있는 그라네루트 선수가 이번 대회 10위를 차지했고요. 슬로베니아 라니세크 선수가 그 뒤에 있습니다. 자, 미국의 10대 두 선수 에릭 벨쇼와 테이트 프란츠. 테이트 프란츠는 이번 대회 30위에 올랐네요. 네, 30이긴 하지만 그래도 월드컵 포인트를 획득을 했거든요.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되는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야, 역시 슈테판 크라프트 선수의 네, 도약도 실력을 좋았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네요. 네, 도약도 좋았고 진짜 흐트러짐이 없어요. 20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네.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뭐라도 좀 약점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네. 너무나 완벽한 네.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대회 금메달을 차지하게 된 슈테판 크라프트 선수입니다. 자, 핀란드는 뭐 스키도 그렇고 아이스하키도 강국이죠. 또 실제로 국제공인 산타크루스가 살고 있는 나라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자, 핀란드의 루카 툰트리 경기장에서 펼쳐졌던 스키점프 남자 라지힐 경기. 아, 스키가 확실히 길긴 기네요. 자, 이번 대회 동메달을 차지하는 독일의 안드레아스 벨링거. 금메달은 오스트리아의 얀 후열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메달 오스트리아의 슈테판 크라프트. (2023-24) 시즌의 FIS 스키 월드컵 스키 점프의 첫 대회부터 슈테판 크라프트 선수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포디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네, 아주 이상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이 선수들이 이제 3월 말까지 네. 계속 매주 장소를 이동하면서 투어를 펼칠 예정이에요. 서로 선수들이 서로들 친하고 이렇게 국가별로 경쟁은 하지만 서로들 응원하고
또 같이 다니면서 정도 쌓이고 이런 투어의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유럽과 이제 북미를 가면서 정말 많은 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이제 시즌 시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 대회 최종 성적과 이제 월드컵 순위까지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팀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슬로베니아 팀도 이제 평균 기량을 잘 표현해내고 있고 노르웨이와 폴란드가 살짝 주춤은 하긴 하지만 지금이 시작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시즌 말까지 어떻게 경기력을 끌어내면서 팀 그리고 본인들의 경기력을 끌어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스키 점프의 최강국 오스트리아의 강세 그리고 슈테판 크라프트의 강세가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기력을 어느 정도 끌고 가고 네. 유지가 되더라고요. 크게 부상이 있지 않는 한은 좋은 모습으로 올 시즌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스키 월드컵 시즌이 막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웅수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계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